이번 시간에는 조갑재 대기자와 정규재 논설위원회의 어떠한 변절이라 그럴까 혹은 선의로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갑재 대기자와 정규재 논설위원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약 한 12여 년 동안 조갑재 기자는 박정희에 대한 그 연구로서 책을 펴내고 또 박정희의 업적이라든가 성취 그리고 박정희 정신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의 어떠한 사상이라든가 이념을 국민들에게 계몽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규재 논설위원은 기업 중심의 어떠한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라는 측면으로서 그 기자로서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자유 경제에 대한 이론적인 그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한국 자유주의자들에게 굉장한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언덕이라 그럴까? 이념적 기초라 할까? 혹은 공산 좌파와의 그 어떠한 투쟁에서 굉장히 많은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인 상황을 설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약 한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비판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주의로서의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혹은 이론이 부족하고 그 태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선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척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제외하고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일본을 예를 들었습니다. 뭐 저 그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판사, 검사가 바로 국민이 선출하는 그 어떠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이상하지만은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든가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후보로 등록을 해도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검사를 한다든가 판사를 한 사람이 바로 한 1년 이내로 바로 후보로 등록하는 일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약 한 10년간의 변호사라든가 민간 활동을 하지 않은 그 사법부 출신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어떠한 책을 읽어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그런 점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판결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판례로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포퓰리즘적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법의 정신이 아니라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 질서가 깨진다 이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애초 그런 거를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로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자각이 약하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고
이재명 같은 놈이 설치는 이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미 일본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에서만 포퓰리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포퓰리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판결은 전부 포퓰리즘입니다. 최소한 1심은 모든 게 포퓰리즘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간신히 2심에 아주 국민들 관심이 높은 것은 아주 포퓰리즘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페미니즘, 아주 지금 판결이 엉망진창입니다. 2030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유명인사 1심에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그 범죄자,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본래적인 그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과대하게 포퓰리즘적으로 판결을 하는, 뻥튀기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심 넘어와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그 조금 그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보다도 훨씬 못한 판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식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가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건의 판결은 징역이 한 3년에서 5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했다. 근데 징역이 한 3년이나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1심에서 징역 10년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항소심 가면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리는 거예요. 국민들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법부에서 그런 농락을 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도 그렇잖아요. 아주 국민들 관심이 높은 거예요. 국민들이 법의 원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인기에 맞추어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형량을 정해가지고 뻥튀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에게 속이 시원한 인기적인 그 판결을 하고 2심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또 그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5년 받아야 될 걸 10년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어떤 보답으로 한 1년이나 2년으로 그 쉽게 말하면 진실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내리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 판결을 한다. 이거는 순간적으로 괜찮지만은 장기간으로 보면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이유로서 판검사 사법부에서 바로 선출직으로 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윤석열이 대통령을 예를 들었나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들어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물론 그 내막에 그게 전부 다 사법부라 하는 거는 법이잖아요. 자로서 이야기해야지. 법치와 정치는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법치는 법관은 법관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은 쉽게 말하면 자그치 꼬장꼬장 해야 되고 정치는 조금의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지난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바로 지금 정치권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그 국회에 투입시키면서 국헌문란이라 할까 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하고 정규재 논설위원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 사람 이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독재자고 말도 안 통하고 이 내가 미리 예상했지 않느냐라면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반기를 드는 그런 입장에서 두 사람의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조갑재 그 기자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자기가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북두 시민혁명군은 조선일보의 논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그 판명을 할 때 조선일보의 논조를 따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우선적으로 그 어떠한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원칙이랄까 논조가 있어요. 그거를 딱 정해놓고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가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그 빈곤 해방을 위한 지도자로서 굉장히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이가 유명해지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 집권을 할 적에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MBC라든가 이런 맹목적으로 막 지지를 합니다. 아부를 합니다. 지금 MBC도 그런 일이에요. 지금 MBC가 이재명을 그 지지하는 거 보면 그 원칙이라든가 논조가 없어요. 무조건 명비어 청가를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조선일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눈에 보기 싫은 놈들을 비판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재 기자도 어떤 지금 논조를 가지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에 대해서 모르고 독선이고 검사로서의 그 칼을 휘두르는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잘만 한다면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정규제의 논조를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주는 것으로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련하다 이거예요.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규제는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때 아직 72짝 저짝이니까 그 노련하지 못하고 아직도 젊은 혈기가 있어요. 근데 뭐 고향은 다 경남 그 부근이고 원적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특징이 조갑재 기자도 뭐 고향은 경북인가 뭐 어떤가 모르지만은 부산에서 성장했어요. 정규재 이 사람도 원 고향은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성장한 사람. 두 사람이 다 부산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라는 그 느낌에서 오듯이 뭐 속된 말로 살아있다 혹은 뜨겁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됐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선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지방색도 뭐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규제는 막 대놓고 이재명이가 잘 몰랐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이재명이 서울법대를 나왔으면 이런 순환을 당하겠느냐.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논조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 말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품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혹은 지도자의 자질로서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가정법을 쓰면서 지도자를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출세욕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래서 좋게 봐야 된다. 그게 논조에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꼼보는 꼼보예요.
이 꼼보만 없었으면 참 미인인데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물론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조금 눈이 쌍꺼풀이 됐으면 좀 더 예뻤을 건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금 만들어진 인간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거지 그 결점이 없었다면 이건 논리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자위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지금 선택에 있어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정규제의 논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쟁 중에 권력 투쟁 중에 무슨 평화가 듣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그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죽이는 전쟁터에 있지만은 살인에 대해서는 늘 조심합시다. 피치 못할 때만 적군을 죽이고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대장이 야 지금 말이야 우리가 전쟁터에 왔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살인할 수 있어? 우리 자유주의자는 평화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총 쏘는 걸 조심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하느냐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규제의 논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갑재 그 기자분의 노련함에 대해서는 감탄을 한다. 그 사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은 그뭐 괜찮다 이런 입장을 벌써 여러 번 그 쉽게 말하면 강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변절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 이제 그 북두 시민혁명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그 조갑재와 정규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처음부터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도 변한 게 없고 이재명이도 변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이는 독선적이고 또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지금 처신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그 이재명답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범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아직까지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처리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하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나는 이미 후보 때 알아봤다. 이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워한다, 비판한다, 좋다 이거라. 그러면은 이재명은 변했나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제나 정규제가 그 국민들이 그 수긍할 그런 이야기를 논조를 혹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이다 이거. 그래서 나는 두 사람 다 지금 변절을 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기회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변절을 하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변절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보를 들어보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거는 소문입니다. 그 조갑재 기자가 뭐 자식도 있고 이러고 이제 한 80이 가까우니까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러준다든가 지금 유튜브 시대니까 조그마한 언론사를 정부의 도움으로 협조를 얻어서 하나 자유우파 언론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협조를 구했는데 그것이 거부되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규제는 정치로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또 좀 자기도 원수겠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맹렬하게 싸웠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단독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뭐 하여튼 공천은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거부됐어요.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도 선거를 2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분석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정규제가 부산시장을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득표가 한 1%밖에 안 돼요. 그 자기 고향이에요. 그거는 참패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아주 무지랭이 선거운동 하나도 안 하고 유세 하나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표예요. 약 한 2%, 1.8에서 3.5%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 나오는. 그래서 1%, 고향에서 나온 사람이 1%라 하면 그거는 표를 얻은 게 아니라 욕을 들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정규제가 굉장히 실망이 컸을 거라고 봐요. 이 선거는 구도예요. 그냥 무소속이 아무리 뛰어나도 10%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이러면은 뭐 한 20%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본래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어떠한 판사 출신이고 그것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동안에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탄 그 유명 인사라 하면은 한 15%에서 20%를 받아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15% 이상을 받으면 그대 정당에서 공천을 줍니다. 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1%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욕을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퇴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제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이 났으니까. 야, 이거를 참 공천만 줬으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자유 우파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판도라 상자를 열었듯이 이런 원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전부 다 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적 감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에 그 구독자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거기가 소득이 많이 생긴다니까 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갑재 조갑재 기자는 조선일보에도 있었고 이러니까 좀 경영의 소환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변절하면서 이탈할 세력을 최소화하고 좌파라든가 중도 세력의 구독자를 대폭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는 자유우파에게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는 윤석열이를 지금 비판한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오기만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이런 정도로 메시지를 주면서 이 좌파들에게는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 지금 현재 당신네들의 정책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포퓰리즘이 옳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이재명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우파를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좌파를 끌어들이는데 그 어떠한 액센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로서 지금 현재 정치 컨텐츠로는 그 점자는 조갑재 기자가 막 현장에 가가지고 막말을 하고 막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적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조갑재 기자가 구독자라든가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시청자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 한계에 있으니까 좌파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근데 정규제는 똑같은 그 어떠한 이유로 이 변절을 했는데 조갑제 기자보다는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차이인데 모든 게 0.1mm 차이잖아요. 조그만한 차이인데 정규제는 우파를 쫓아내는데 액센트가 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까? 조갑제는 좌파를 끌어들이는데 액센트가 있고 정규제는 우파를 탈출시키는데 액센트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전략상으로 조갑제는 성공을 했고 쉽게 말하면 구독자를 늘린다든가 유튜브에 수익을 늘리는데 조금 효과가 있었고 정규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망했다가 뭐하지만 조금 그 자기의 본래의 어떤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제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막말이라 할까 막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막 악을 좀 보이고 조갑제 기자는 선순환 자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다 보니까 조갑제 기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자기 의도대로 됐고 요거를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을 가져오는 대신에 정규제는 자꾸 그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매스 미디어라는 게 어떤 자본이라든가 기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떠한 여론에 의해서 판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삼자로서 내다볼 때 정규제는 지금 패착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인생관이 뭐 어떻니 뭐 어떤 선비니 이런 이야기로 변명을 할 수 있을는가 모르겠지만은 궁극으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물질적인 충족과 정신적인 여유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그런데 무슨 뭐 물질적인 성취가 잘 안 되면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돈에 관심이 없고 뭐 시청자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한 발자취를 남기는데 뜻이 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정규제의 변절은 굉장한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조금 차고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자신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확신한다 할까? 좀 나르시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제나 그 조갑제 기자분이 이 국민들을 새치의 혀로 자기가 선동하고 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내가 20년을 보수주의자들을 계몽해왔고 이런 성취가 있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런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3,000년 공자 시대에 벌써 그 인구가 이것처럼 많았습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책 곳곳에 서 있는 게 뭡니까? 백성은 무리요, 군은 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그 임금을 띄우기도 하고, 배로서 물에 뜨게 하기도 하고, 물에 가라앉히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 3,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구를 가진 그 어떠한 사회 공동체 현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는 정말 치기 어려운 발상에 불과하다. 그런 게 지금 나는 이리 갔다가 이리 가고 이리 갔다가 이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국민을 얕잡아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함께 두 번째 매스미디어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 하는데 전통적인 언론기관이 제한되어 있을 때와 지금 유튜브라 하는
개인 방송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계몽이랄까, 선전선동은 전략 전술이랄까, 무슨 어떠한 그 방식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생각해 볼 때 조갑제라든가 정규제가 그 개인 방송 유튜브에 그 뭐라 그럽니까, 악영향, 이게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성기능도 많다. 좋은 어떠한 영향도 많이 보이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단순한 오락프로인 먹방이라든가 혹은 폭력적인 이야기 또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전과자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자신이 부족한 인문학을 공부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 유튜브에 그런 시청자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교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야, 강호의, 강단이 아니고 강호의 내공이 풍부한 지식인들이 그 강호에서, 제야에서 닦았던 그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들의 정보와 지식 그리고 교양을 굉장히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도 잠을 깨면은 약 2시간 정도의 공부를 합니다. 그 유튜브 중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한 40분짜리 강의를 이불 밑에서 2시간을 듣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책보다 아주 인상이 깊고 그 평론까지 들으니까 나의 어떤 그거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대망으로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일본 전국시대의 역사를 읽으면서 거의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아, 이렇구나. 대망을 읽을 때는 뭐가 뭔가를 몰라요. 삼국지를 읽는 거는 좀 이렇게 뭐 한참 문학권인가 싶어서 읽었는데, 이름부터 뭐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참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그 근대화 과정, 이것도 책으로 뭐 국화와 카리니 이런 거 읽어도 이름이 좀 안 맞고 막 헷갈리고 이게 잘 안 되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흐름을 이렇게 알게 되고 에피소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일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조금 이제는 알아듣고 나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어떤 교환기가 어떤 실패가 있었고, 또 한국이 어떻게 일본과 합병하게 됐고, 지금 현재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튜브의 역기능을 이렇게 간파를 해가지고 조금 이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때는 그것도 실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거처럼 조갑제라든가 정규제의 그런 이런 선동이라든가 계몽이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그 예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휘청휘청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조선일보 구독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조선일보가 항복선언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인데, 그 일개 그 기자라든가 논설위원이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이 그 어떠한 진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어떤 그런 판단은 참 가벼운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소문입니다만은 조갑제와 정규제가 자신들의 성취를 위해서 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와 또 자신이 꿈꾸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행복감이라든가 혹은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떠한 지금 관계 설정 혹은 변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지금 변절이 그들에게 굉장한 치명타를 줄 거다. 이런 점을 내다보면서, 그러나 조갑제에게는 조금 미래가 있고 정규제는 조금 그 곤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갑제 그리고 정규제의 어떤 변절 혹은 진영을 넘나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2030 젊은 세대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언론인,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식도 언론으로서의 점잖음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코미디가 합해지고 언론에서 오락이 합쳐지면서 이런 다양한 어떠한 방송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조갑제라든가 정규제가 그 고리타분한 원칙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조갑제 기자 없어도 자유우파 잘 돌아갑니다. 즉각 실시간으로 그 자유우파의 논리가 휙휙 뒤바뀝니다. 단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유튜브에 역기능이 있잖아요. 좀 가볍고 깊이가 없지만 그것도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이지. 쉽게 말하면 그게 주도 세력이 나타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주류를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갑제나 정규제 논설위원은 나르시즘에서 벗어나 시대가 변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